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주라기 공원이 가장 완성도 높은 주라기 공원인 이유부터 전체 시리즈 6편을 모두 보아야 찾아낼 수 있는 숨은 디테일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크루 출신이자 6년차 연간회원 저는 혁이고요. USJ에 이어 USS의 주라기 공원 테마존 TMI도 꾹꾹 눌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It's Ghost Time. USJ에서는 독자적으로 근무자를 크루라고 칭하는 등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도 사용하는 표현은 파크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올랜도와 할리우드 및 재팬에서는 themed area, 즉 테마 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때 유니버설의 계열 테마파크였던 에스파냐의 포트아벤투라에서는 구역과 세계, 문도라는 말을 혼용하고 유니버설 베이징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의식한 것인지 독특하게도 themed land, 즉 테마 랜드라고 부릅니다. USS에서 사용하는 명칭도 독특한데요. USS에서는 themed zone, 즉 테마 존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잠깐, 테마 존이라는 표현이 독특하다고요? 네, 유니버설 계열 파크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달리 USS에 있는 주라기 공원 테마존의 명칭은 잃어버린 세계, 원어로는 The Lost World입니다. USJ TMI 투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인데요. USS만 명칭이 다른 이유는 해당 테마존이 주라기 공원만 소재로 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USS의 잃어버린 세계존은 주라기 공원 섹션과 워터월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독립된 테마 구역을 이루는 워터월드가 여기선 주라기 공원에 편입된 것인데요. 그래도 해당 테마존의 중심 소재는 당연히 주라기 공원이기 때문에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단어만 놓고 봐서는 의미가 중립적이기도 하고 공원보다 더 넓은 세계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는 점, 그리고 더 로스트월드의 월드가 꼭 워터월드와도 이어지는 것 같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여러모로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올랜도와 재팬은 1편 주라기 공원에, 그리고 할리우드와 베이징은 4편 주라기 월드의 테이밍을 몰빵했는데요. 테마존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USS는 1편 주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 주라기 공원, 3편 주라기 공원 3, 4편 주라기 월드, 5편 주라기 월드 폴링 킹덤, 6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전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디테일을 곳곳에 뿌려두었습니다. USS에는 특히나 2편과 3편의 디테일이 대거 차용되었습니다. 해당 존의 메인 기프트숍인 더 다이너스토어의 간판을 보면 3편의 스피노사우루스 버전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상점 내부에는 주라기 공원부터 도미니언까지 모든 시리즈의 장면을 묘사해두었는데요. 3편 개봉 당시 새롭게 공개되었던 일러스트를 적극 활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메인 게이트웨이 앞에는 티렉스와 스피노사우루스가 둥글게 서로 꼬리를 물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꼭 3편의 말 많고 탈 많던 격투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다이너소어 어리는 익룡 모티프의 회전형 놀이기구인데 익룡 역시 2편의 씬스틸러이자 3편의 중요한 서브빌런이죠. 이외에도 모든 어트랙션에 익룡 모티프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익룡 풍향기였습니다. 티렉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원래 유명했고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최대 수혜자는 벨로시랩터, 벨로키랍토르죠. 그런데 6편의 영화마다 랩터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점, 1편에서는 칙칙한 단색으로 표현되었다가 2편에서는 호랑이 무늬를 입었고 3편에서는 외형 자체가 크게 바뀌면서 색도 알록달록해졌고요. 특히나 수컷의 머리에는 기토까지 추가되었습니다. 4편에서는 형태는 다시 1편과 비슷해졌지만 색상과 무늬는 개체마다 달라졌다가 5편에는 시커먼 인도랩터라는 녀석이 등장하더니 6편에서는 본격 전신이 깃털에 덮인 피로랍토르까지 나옵니다. 4편부터 등장하는 네임드 벨로시랩터인 블루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 전세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블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USS의 앵커 어트랙션인 주라기 공원 래피드 어드벤처에는 2편의 호랑이 무늬 벨로시랩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전세계 모든 유니버설 주라기 라이드에서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티렉스의 경우에도 USS에서는 오직 3편에만 나왔던 초록색 개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체 티렉스와 만나러 가는 길목에 2편의 핵심 소재였던 새끼 티렉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USS에서도 로드니 박사의 부하나 블루의 랩터 인카운터 등의 그리팅에서는 4편의 랩터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USS는 최신작인 6편의 요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티렉스와 스피노사우루스 조형물 주변으로 공룡은 물론이고 고대 생명체 전반에 관한 안내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옛날에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곤충들이 겁나게 거대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또 페름기말의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하는 연결고리로 단국류를 소개하면서 디메트로돈을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합니다. 도미니언의 백악기 유전자를 지닌 메뚜기와 디메트로돈 무리신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USS가 2011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도미니언이 2022년에 개봉했는데 무려 11년이라는 간극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그저 우연만은 아닌 것이 잃어버린 세계존을 만듦에 있어서 주라기 공원 영화 시리즈나 원작 소설은 물론이고 고생물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쥬라기 라이드는 슈트 더 슈트인데 USS에는 리버 레피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종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설정과 내용도 싹 바뀌었는데요. 여기서는 섬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해 공원이 쑥대밭이 되고 급류에 휩쓸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편에서 공원이 난장판이 된 날에도 허리케인이 섬을 강타했고 이후로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은 1편부터 6편까지 전편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USS의 쥬라기 공원 레피드 어드벤처야말로 영화 속의 상황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쥬라기 라이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리버 어드벤처와 마찬가지로 레피드 어드벤처도 원작 소설의 요소를 차용한 놀이기구입니다. 1편에서 티렉스의 습격을 받은 후에 앨런 그랜트와 티미와 렉스가 사력으로 방문객 센터까지 가잖아요. 영화에서는 진짜 걷기만 하는데 소설에서는 중간에 둥근 구명정을 타고 상당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티렉스 등 공룡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피드 어드벤처의 스테이션 플랫폼을 보면 다양한 응급 물품, 구조용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레피드 어드벤처에 익스플로러가 절벽면을 타고 떨어지는 쇼 세트가 있었습니다. 1편에서 티렉스가 익스플로러를 담장 넘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의 옛 쥬라기 공원 더 라이드에 처음 도입되었고 올랜도와 USJ 버전에서는 생략되었다가 USS에서 부활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할리우드가 쥬라기 월드 더 라이드로 리뉴얼되고 USS에서도 해당 쇼 세트가 빠지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할리우드에서 찍은 사진을 다 날려먹어가지고. 그래도 정글바이트라는 USS의 새로운 스낵카트가 익스플로러 모티프로 디자인되어서 그나마 덜 아쉬운 것 같습니다. USJ에 있는 공룡 두상은 대부분 US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 딜로포사우루스가 빠지고 파라사우롤로포스가 들어왔습니다. 공룡 두상이 건물의 처마마다 달린 USJ와 달리 USS에서는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식으로만 배치되었습니다. 티렉스와 트리케라톱스와 파라사우롤로포스는 모두 백악기 말기 북미 대륙에서 서식하던 공룡입니다. 당시 티렉스는 이 구역의 미친 포식자였고요. 트리케라톱스와 파라사우롤로포스는 먹잇감이었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티렉스에 저항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딜로포사우루스는 쥐라기 전기의 공룡이거든요. 그러니까 딜로포사우루스 조형물을 의도적으로 빼서 백악기 3인방으로 시공간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찐 백악기 어드벤처 아닌가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대신 딜로포사우루스는 레피드 어드벤처에서 정말 역대급 존재감을 뽐냅니다. IOA와 USJ의 쥬라기 공원 구역은 파사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USS의 건축물에는 다양한 변주를 주었습니다. USJ에서는 사각 프레임을 사용했던 포슬 필즈의 간판이 USS에서는 동그라미를 활용해 보다 오리지널 로고에 가까워졌습니다. USJ에서는 당연하게 티렉스를 사용했던 쥬라기 아웃피터즈의 간판에도 변형을 주어 USS에서는 멋쟁이 갈리미무스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공룡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영화 속 방문객 센터가 IOA에서는 디스커버리 센터, USJ에서는 디스커버리 레스토랑으로 변형되었다면 USS에서는 디스커버리 푸드코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규모는 셋 중 가장 작은데 대신 입구 파사드에 입체감을 더해서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쥬라기 공원 및 월드 구역의 아쉬운 점이 동선이 굉장히 단조롭다는 점이거든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구경이 끝납니다. USJ까지야 옛날에 지어졌으니까 그러겠거니 하지만 베이징은 왜 그럴까 싶죠. 반면 USS의 잃어버린 세계존에는 복합 동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USS의 지도나 항공 사진을 보면 각 테마존의 중심을 통과하는 기다란 동선과 중앙의 라군을 따라 각 존을 빠르게 돌 수 있는 동선, 이렇게 두 개의 완전 순환형 동선이 있고 테마존마다 순환형 동선에서 벗어나야 진입 가능한 개별 동선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 테마구역의 전신인 셈이죠. 덕분에 USS는 유니버설의 역대 드라이 테마파크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지어졌지만 역대급 복합성을 보인다는 특이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USS에서는 진짜 쥬라기 공원의 입장에서 공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레피드 어드벤처의 대기줄이 정말 너무나도 이슬라누블라 그 자체인 것도 진짜 좋았고요.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쥬라기 공원 및 월드풍 거리라면 싱가포르는 진짜 쥬라기 공원 그 자체? 해당 존 내 어트랙션의 가짓수도 USS가 올랜도와 쌍벽을 이룹니다. 레피드 어드벤처 외에도 싱글 레일 서스펜디드 코스터인 캐노피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이나 다른 파생 콘텐츠를 보면 쥬라기 공원에 전기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라이드 어트랙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캐노피 플라이어는 하늘에서 공룡을 구경할 수 있는 일종의 공중 사파리라는 컨셉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비클 앞 뒤에 좌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방향과 역방향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소개받았다면 스태프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흔쾌히 자리를 바꿔줄 겁니다. 다이너소어린이라는 회전형 어트랙션의 경우에는 주라기 공원의 주제곡을 정말 너무 엄청 몹시 신명나게 편곡했어요. 진짜 신나니까 꼭 한번 들어주세요. 주라기 공원 자체가 워낙 인기 콘텐츠이기도 하고 워터라이드와 롤러코스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무더운 싱가포르에서 인기 테마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놀이기구가 어마무시한 대기 시간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대기줄이 야외이거나 반쯤 오픈된 공간이라서 대기 중에 뜨거운 습기가 그대로 온몸을 강타합니다. 잃어버린 세계존은 USS의 7개 테마존 중 파크 정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5번째, 시계 방향으로 돌 경우 4번째 테마존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테마존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정문 근처에 있는 어트랙션부터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직후 바로 잃어버린 세계존에 가면 정말 전세를 낸 듯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래피드 어드벤처를 타는데 스태프분이 또 타고 싶으면 내리지 말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몇 번이고 다시 탄다는 게 그 자체로 새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안내를 못해요. 그런데 스태프가 먼저 그냥 앉아있으라고 안내를 한 것은 대기줄이 정말 텅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야외 대기줄이 있는 어트랙션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는 실내 어트랙션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기다리는 것도 나름 깨알팁이겠죠. 이렇게 USJ에 이어서 USS의 주라기 공원 테마존의 TMI 베스트 10 꾹꾹 눌러 전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잃어버린 세계존 바로 옆에 위치한 오직 USS에서만 즐길 수 있는 테마존인 미이라 테마의 고대 이집트존으로 TMI 투어를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인의 카페 롤코라떼였고요. 다음 투어 열차에서 우리 또 만나요.